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대1 대응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대응 함수. 즉, 우리가 전사이고 단사인 거죠. 전단사 함수의 성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1대1 대응 함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 항등사상, 우리 항등 함수 i를 두고 옵니다. iA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A에서 A로 가는 자기 자신의 원소를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보내는 녀석이죠. 얘는 1대1 대응이다. 그리고 그러면 IA에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1대1 대응이니까 IA의 역함수, 항등함수의 역함수는 IA 자신이 나온다는 거 첫 번째 성질입니다. 두 번째로 함수 F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입니다.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또 하겠습니다. 1대1 대응이면 F의 역 함수 있죠? 는 존재한다고 했고 지난번에 B에서 A로 가는 얘 역시 1대1 대응입니다. 그리고 F 역함수의 역함수도 존재를 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얘는 다시 도로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고 그 다음에 G라는 녀석은 B에서 C로 가는 함수가 각각 1대1 대응이면 즉 전등사라는 얘기죠. 그럼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죠. 그럼 f 그러니까 g.f죠. g.f는 역시 a에서 c로 가는 함수인데요. 얘 역시도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g.f의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또 존재를 하죠. 역함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로 주어진다 라는 게 세 가지 성질입니다. 1대1 대응일 때 가질 수 있는 성질들이죠. 각각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명이라기보다는 너무 당연해서 사실은 증명을 생략해도 되죠. 한번 확인만 해보고 갈게요. 1번부터 볼까요? 증명. 지난 시간에 사실은 다 해서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1번 IA A에서 A로 가는 항등함수 1대1 대응이다. 전단사다. 항등함수는 전단사다. 즉 1대1 대응이다 이 말인데요. 얘는 실제로 정의가 어떻게 됐죠? IA는 A를 A로 보내는 함수니까 얘는 당연 전단사인데 전사이고 단사인 걸 보여야 되니까 일단은 단사부터 하죠. 첫 번째 단사는 정의대로 그냥 쓰는 거죠. 임의의 A1, A2를 사실 해볼 필요도 없는데 A에서 들고 왔을 때 그래서 IA의 A1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정의대로 쓰는 연습을 하십시다. 당연한 것부터 증명을 하는 것부터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라 하면
얘는 지금 정의에 의해서 A1이죠. 얘는 정의에 의해서 A2죠. 상당함수 정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증명 끝났죠. 그래서 뭐 일단은 반사인 거는 너무 클리어 하고요. 전사도 A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A를 라지 A에서 임의로 들고 옵시다. 라지. 자, 그래서 A에 있는 원소를 택해야 되는데 A가 던져질 때마다 A를 그대로 A 집합에서 택하면 되죠. 그럼 이러한 A에 대해 이러면 되겠네요. 그냥 이 A 원소에 대해서 택해주면 A의 A는 A가 나오니까 전사가 또 되는 것이죠. 전사 정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함수는 전단수다. 사실 클리어하고 이제 넘어가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IA의 역함수는 존재하죠. 1대1 대응이면 즉 전단사면은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하고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얘가 IA가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IA의 합성에 IA를 한번 걸어봐요. 얘를 걸면 당연히 IA가 되겠죠. 그거는 왜 그렇죠? A가 A에서 임의로 들고 오면 IA 합성 IA에 A를 거는 것은 IA 정의에서 IA가 되는 것이고, 그죠? 얘는 다시 A가 되는 거니까 얘는 IA와 같아요. 뭐 이런 말 쓸 필요 없겠네. 합성 정의 때 바로 그냥 끝났죠. 그래서 이건 당연하고 따라서 우리가 스타 조건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역함수고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역함수잖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같은 연산에 대해서 지금 합성을 취하니까 서로 교환이 되고 우리가 찾는 그런 항동원이 나왔으니까 IA 자체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클리어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페이지 열고 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F가 A에서 B로 가는 1대1 대응 전단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F의 역함수가 존재하죠. 역함수 유일하게 존재하고 즉 F F 인버스가 I 어떻게 되는 거죠? B를 만족하고 F 인버스 F가 IA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타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F 인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해버리면 F도 전단사고 F 인버스도 전단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나요? 바로 되죠? 안 될까요? 그때 이게 지금 제가 페이지를 날려버렸는데 앞에 강의를 보세요. 좀 이 스타 조건을 만족할 때 각각이 일반 함수여도 전단사를 보장받는다고 했거든요. 특히 F가 전단사면은 F 인버스도 지금 당연히 전단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F 인버스가 또 전단사가 되니까 다시 이제 F 입장에서 보면 F 자체 입장에서 보면 F는 F 인버스의 인버스라고 볼 수 있겠죠. 확인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얘도 F 입장에서 보면 F가 F 인버스의 인버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관점을 이 관점으로 보라고요. 대상을. 그러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러면 이 1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덧셈의 예를 들면 그래요. 그래서 1은 마이너스 1의 여건이다. 마이너스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보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되시겠죠? 사실 클리어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는데 설명을 하고 갑니다. 3번 이것도 우리가 했었죠. F하고 G가 전부 다 1대1 대응이면 합성되는 녀석은 박전 안단이라 했죠. 그거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F가 A에서 B로 가는 전단사 한번 더 해보죠. 그 다음에 G도 B에서 C로 가는 전단사면 일반 함수라도 일단은 합성은 정의가 되죠. 그래서 G.F A에서 C로 가는 녀석 얘는 함수가 되고 게다가 전단사가 된다 했는데 왜 전단사인지 살펴보면 그때 왜 기사님이 문제 줬던 거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그때 그 디귿에 해당되는 게 얘가 지금 전단사인 걸 밝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단사가 되는 게 그때 디귿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 전단사가 되니까 역시나 G.F의 역함수가 존재하죠.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고 그럼 역함수 정의대로 쓰게 되면 G.F의 G'F의 인버스라는 녀석이 i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역으로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F가 먼저 걸린 거니까 아마 A가 될 거고 얘는 B가 될 거죠. 이게 스타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만족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실제로 얘는 어떤 형태가 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결합 법칙을 성립시켜야 되니까 얘를 만족했다고 보시면 잠시만요. 네, 해볼게요. G.F에 F 인버스 G 인버스의 입장으로 보면 얘는 결합 법칙이 그 합성 연산에 대해서 서로 괄호 묶음을 달리 할 수 있잖아요. F 인버스 G 인버스가 되는 것이고 얘는 그 역함수 F가 전단사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G.IP가 될 것이고 G 인버스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결합을 이렇게 묶어줘요. 그럼 IB랑 G에 대한 합성은 IB가 항등원이기 때문에 또다시 G 인버스가 되는 것이고 얘는 G 인버스가 C에서 B로 가는 함수니까 IC가 되겠네요. IC가 됨으로써 증명이 되겠습니다. 얘는 해시당초에 IC를 주는 게 맞겠네요. 그죠?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타 조건을 만족해 버렸어요. 우리가 G.F의 인버스를 찾고 싶은데 실제로 G.F랑 얘를 합성해 버렸더니 IC가 똑같이 나왔는데 이 스타 조건을 만족하는 얘의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형태는 유일하다고 했었잖아요. 지난번 역함수 정의할 때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와 얘는 같은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기 때문에 스타를 만족하는 G.F의 역함수는 유일하므로 지금 이렇게 얘랑 얘를 실험을 해보니까 만족했죠? G.F의 인버스는 실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실 때 서로 뒤바꾸면서 인버스를 취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수에서는 2 곱하기 3에 역수를 하면 그냥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이게 지수법칙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함수는 연산을 취할 때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순서를 뒤집어 준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났죠.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걸 확인했고요. 이제 집합이 정의역하고 공역이 유한 집합일 때 우리가
뭐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새 창을 좀 만들고 오겠습니다. 이건 다 이해되시죠?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까요? 자, 1대1 대응함수의 성질이었습니다. 항등함수는 자연스럽게 1대1 대응이고 항등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F가 1대1 대응이면 F 인버스 역시도 좀 유일하게 존재하고 그것 역함수 역시도 1대1 대응이다 이 말이고요. 그럼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 그럼 3번 각각이 1대1 대응 함수일 때 합성 역시도 1대1 대응이고 그럼 그 합성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밖에서부터 안에 걸로 인버스를 취하면서 들어온다는 걸 각각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질이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았죠. 이렇게 뭐 당연한 거라서 증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 뭐 한번 연습을 삼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더 만들고 오겠습니다. 이번 거는 시험 칠 때 뭐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왜냐면 함수를 무한집합으로 정의역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다룰 수 있는 게 좀 작아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시험 출제를 할 때는 출제위원들이 주로 유한집합에서의 함수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이렇게 유한집합을 하나 줘볼게요. x라는 집합을 뭐 일단 이름 붙일까요? 정의역 출제가 많이 되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유한 집합일 때 성질이라고 이름 한번 붙여보죠. 이거 아주 쓰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강력한데요. large x를 유한집합이라고 했으니까 x1, x2 이런 식으로 넘버를 붙이면 어떤 n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xn 그러니까 n개가 있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유한집합이 되는 거죠. 뭐 수능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유한집합 사용하는 문제는 많이 나오거든요. f가 x에서 x로 가는 그냥 단사 그러니까 1대1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사 원투원이죠. 단사인 것과 유한집합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 유한집합에서의 함수에서 단사라는 말과 같은 말 필요충분 조건이기를 f가 x에서 x로 가는 것은 위로의 함수다. 즉 전사함수다. 그래서 유한집합에서 1대1을 보였다면은 1대1이 확인되면 바로 그냥 위로의 함수다. 그러니까 전사함수가 돼버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위로의 함수를 보인다면은 1대1 함수가 바로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1대1을 밝히기만 해도 위로의 함수까지 같이 돼버리니까 바로 1대1 대응이라고 결론 내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강력하죠. 다시 어떤 이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유한집합이 있을 때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전사함수 위로의 함수인 것만 보여도 1대1 대응이라는 걸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확인해봐도 충분하다라는 게 이 정리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교수님들께서 많이 활용하는 형태고요. 한번 푸프 해보죠. 일단은 가는 방향부터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유명한 거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은 얘가 위로의 함수, 전사 함수인 걸 보이고 싶으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치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합으로 쓰면 f large x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치역 기억하시죠?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얘가 x 자신이기를 원해요. 그죠? 공역 자체이기를 원하니까 일단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미지 정의 자체가 f의 x1, f의 x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f의 x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치역이 되는 것이고 치역은 당연히
공역상에서 이 부분 집합인 거는 클리어죠.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fx, 그러니까 fx의 원소 개수를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의 입장에서 보면 얘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생각 좀 해볼까요? 일단은 잠시만요. 지금 관련이 좀 보고요. 네, 시간 흐르고 있네요. 일단은 이걸 좀 지울게요. 생각을 바로 쓰는 것보다는 가정을 써먹어야 되니까 지우고 하죠. 조금 낮추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써먹어야 되니까 가정에서 지금 F가 단사니까 F가 단사이므로 단사 정의를 쓰죠. 지금 얘들 있죠. 그러니까 F의 x1, x2 이런 임의의 두 개를 xi라고 하겠습니다. xi하고 F의 xj가 같다라고 하면 단사 정의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이 같을 수밖에 없죠. xi하고 xj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렇죠. 모든 ij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좀 잘 해석해 보면 지금 f의 x를 건 녀석들은 지금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꼭 n개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얘가 같은 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i하고 j라는 서로 다른 넘버에 대해서 첨자 넘버가 ij가 서로 달라가지고 such that f의 xi랑 f의 xj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녀석이 있어가지고 이 집합의 개수가 n개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요. 완전히 작은 경우. 그러니까 n-1 이하인 경우라면 어떤 xi와 어떤 xj가 있어서 서로 다른 i와 j가 있어서 그렇지만 얘 건값이 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해될까요, 이거? 맞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놈인데 같아서 이게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단서에 바로 모순이 나오죠. 이 ij가 달랐다는 얘기는 xi랑 xj가 지금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즉 xi랑 xj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고라는 얘기죠. fxi와 fxj가 같고 그러나 xi하고 xj가 다른 그런 ij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사의 부정명제죠. 맞습니까? 이 부정명제 p 이고나 q잖아요. 얘를 만족하니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n개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n에 f의 large x 즉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꼭 n개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요 n이랑 좀 다른데 m을 할 걸 그랬네. 꼭 n개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런데 집합 x의 개수는 애시당초 가정에서 n개라고 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fx라는 집합이 x의 부분 집합이면서 그렇지만 fx의 원소의 개수와 x의 원소의 개수는 같아요. n개로. 그 말은 집합적으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사임이 보여졌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서로 부분 집합이면서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당연히 같은 집합 아닐까요? 유한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따라서 위로의 함수, 전사함수인 게 밝혀졌고요. 역방향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이 전사입니다. 단사인 걸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니까 f large x가 x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라 하자. 자, 그러면 x라는 건 집합이 우리가 정의하기를 x1, x2 이렇게 가서 xn까지 있는 이런 집합을 large x라고 했고, fx는 치역의 정의에 의해서 fx1, fx2,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fxn. 그래서 이게 지금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집합이 같다는 것은 최소한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 이게 다 각자 대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사의 정의를 한번 써보죠. f의 xi와 f의 xj가 이미 xi, xj, x에 대해서 같다라고 하면, 지금 xi하고 xj가 같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한 원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당연히 xi하고 xj가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사인 것도 증명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xi, xj가 서로 다르면 fxi와 fxj도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원소 개수 같고 같은 집합이잖아. 아예.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증명 끝났어요. 이거 유명한 정리니까 이해도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유한집합일 때 1대1이면 전사는 자동 따라오고, 전사이면 1대1도 자동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시간 좀 볼까요? 간단히 필기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